우리가 북한 사회를 이야기할 때 흔히 계급 없는 사회를 떠올리곤 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 없이 살아가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선전하는 것이 북한 당국의 오랜 주장이자 공식적인 입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암묵적인 시장, 바로 장마당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는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그 어떤 자본주의 사회보다도 명확하고 때로는 잔인하게 사람들의 삶을 가르는 세 가지 계급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과연 무엇이 이 계급을 나누는 기준일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바로 물건에 있습니다.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생존과 욕망, 권력을 대변하는 상징물로서 말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활동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이 물건들 하나하나에는 북한 주민들의 처절한 생존 방식과 고단한 삶의 궤적이,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북한 사회 시스템의 은밀한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오늘 우리는 장마당 속 물건들을 통해 우리가 알던 북한이 아닌 우리가 몰랐던 북한의 진짜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물건들이 어떻게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규정하고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찾아 떠나보시죠. 이 여정은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이해와 공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1990년대 북한을 휩쓸었던 고난의 행군이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 국가의 배급 시스템이 사실상 멈춰서자 주민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굶주림이 일상이 되고 삶의 최소한마저 위협받던 그때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길을 찾았죠. 국가가 더 이상 그들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비로소 개인의 생존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바로 이때 암묵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장마당이었습니다. 처음엔 텃밭에서 키운 채소나 집에서 만든 소박한 물건들을 몰래 거래하는 소규모 시장에 불과했지만 그 필요성은 곧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장마당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을 넘어섰습니다. 텅 비어버린 배급소를 뒤로하고 사람들은 희망과 절박함을 안고 장마당으로 향했죠. 이곳에서 그들은 식량을 구하고 아픈 가족을 위한 약을 찾고 낡은 옷 대신 혹시라도 구할 수 있을지 모를 새 옷을 마련하는 등 삶을 이어가기 위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장마당은 생존을 위한 물건뿐 아니라 외부 세계의 소식과 정보, 그리고 서로의 생존 전략을 공유하는 허브가 되면서 북한 사회 변화의 거울이자 주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낡은 수레에 허름한 물건들을 싣고 삼삼오오 모여드는 사람들,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작은 물건들, 활기찬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늘 불안감이 감도는 장마당의 풍경은 북한 주민들의 고단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장마당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물건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북한 사회의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며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매일매일 처절하게 노력하는 이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물건들이죠. 낡은 저울 위에는 거친 옥수수 알갱이가 한가득 담겨 있고 한쪽에서는 흙먼지 날리는 장마당 바닥에 쭈그려 앉아 헐갑의 옷가지를 팔려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들에게는 내일의 끼니를 해결하고 추위를 막을 옷 한 벌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자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식인 강냉이, 즉 옥수수는 물론 귀하디기한 쌀 한 줌을 얻기 위한 거래는 이곳에서 가장 흔한 풍경입니다. 때로는 아픈 아이를 위해 간절한 눈빛으로 해열제나 항생제 같은 기본적인 약을 찾아 헤매는 부모의 모습도 볼 수 있죠. 이들에게 물건은 그저 생존의 도구이자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한 유일한 희망인 셈입니다. 낡은 저울에 옥수수를 재는 상인의 손길에서는 고단함과 삶의 무게가 묻어나고 닳고 다른 옷을 걸친 채 묵묵히 좌판을 지키는 주민들의 얼굴에는 기본적인 삶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처절한 투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거래하는 물건들은 그 자체로 북한 주민들의 안타깝고 고된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기본적인 생존을 향한 강렬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장마당의 풍경 속에서 또 다른 변화의 물결이 서서히 일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낡은 저울 위에 놓인 옥수수 알갱이 너머로 이제는 좀 더 다채로운 물건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마당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계급, 즉 변화의 물건들을 거래하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밀수 경로를 통해 국경을 넘는 중국산 공산품들이 장마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죠. 번쩍이는 외관의 전자기기부터 세련된 디자인의 옷까지, 그리고 달콤한 향이 가득한 식료품까지 이전에 북한 땅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신기한 물건들이 장마당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어두운 극장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듯 이 물건들은 주민들의 단조로운 삶에 작은 설렘과 희망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전자기기입니다. 작고 가벼운 손전화나 MP3 플레이어 같은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물론 이 물건들은 엄격히 통제되지만 은밀한 경로를 통해 유입되어 주민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거래됩니다. 단순히 시간을 확인하거나 음악을 듣는 도구를 넘어 이 전자기기들은 외부 세계와 연결되고픈 주민들의 은밀한 갈망이 담겨있는 상징물이기도 하죠. 몰래 숨겨두었던 중국산 휴대전화를 통해 가족과 연락을 취하거나 외부 소식을 접하려는 시도들이 이뤄지기도 하니까요. 더 나아가 이 두 번째 계층의 물건들은 단순한 공산품을 넘어 정보라는 귀한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손바닥만 한 USB나 SD카드에 담겨 몰래 오고 가는 외부 세상의 이야기들, 바로 그것이죠. 남한 드라마의 달콤한 사랑 이야기, 화려한 액션이 펼쳐지는 외국 영화, 그리고 바깥 세상의 소식들이 손바닥만 한 저장 장치에 담겨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곤 합니다. 단속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USB를 건네받는 주민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정보를 향한 강렬한 호기심이 교차합니다. 이러한 외부 정보의 유입은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주민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이 알던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죠. 드라마 속 서울의 번화한 모습이나 자유로운 사람들의 생활은 그들의 삶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고 변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물건들을 거래하고 소유하는 것에는 엄청난 위험이 따릅니다. 발각될 경우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이 변화의 물건들을 찾고 있습니다. 장마당의 한쪽 구석에서는 단속의 눈을 피해 어머니가 아이에게 몰래 중국산 과자를 건네는 풍경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달콤한 초콜릿 맛에 아이의 얼굴에는 순수한 미소가 번지죠. 이 작은 과자 하나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외부의 풍요로움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또 어떤 젊은이들은 몰래 들여온 중국산 옷가지로 자신만의 멋을 부리며 개성을 드러내려 합니다. 획일적인 사회 속에서 스스로를 표현하고 싶은 젊은 세대의 은밀한 욕망이 패션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이처럼 중국산 공산품과 외부 정보가 장마당을 통해 유통되면서 북한 사회에는 돈이 돌기 시작하고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물건을 들여와 파는 이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이는 또 다른 형태의 부의 축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는 동시에 더 큰 위험을 동반하기도 하죠. 단속과 감시의 그림자는 언제나 장마당을 맴돌고 있으며 한순간의 방심은 모든 것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장마당은 이처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현장이자 동시에 외부 세계의 바람이 스며들어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생필품을 넘어선 새로운 물건들과 정보는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 방식에 미묘하지만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북한 사회의 미래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어디까지 나아가게 될까요? 그리고 이 역동적인 장마당 속에서 주민들은 어떤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여전히 계급 없는 사회를 끊임없이 선전하고 있지만 장마당이라는 생존의 무대에 들어서면 그 어떤 자본주의 사회보다도 명확하고 때로는 잔인한 세 가지 계층 구조가 눈앞에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이 계층을 나누는 기준은 다름 아닌 물건입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건을 쫓는 이들, 외부 세계의 바람을 담은 새로운 물건에 희망을 거는 이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주할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물건들을 통해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이들이 존재하죠. 이제 우리는 장마당의 가장 꼭대기, 권력과 부가 결탁된 최상위 계층이 거래하는 권력의 물건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곳에서는 달러나 위안화 같은 외화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수단을 넘어 그 자체로 막강한 힘이자 신분을 상징하는 통화로 기능합니다. 북한 원화의 가치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외화는 마치 숨겨진 황금처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손에서 은밀히 오가며 부를 축적하는 핵심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장마당의 눈에 띄지 않는 곳, 혹은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공간 속에서 단순한 물건을 넘어선 권력의 상징을 거래합니다. 고급 외제차의 매끄러운 바디가 흙먼지 날리는 장마당 골목을 유유히 지나가는 모습, 혹은 낡은 건물 안쪽에서 달러 뭉치를 능숙하게 세는 손길은 이들의 존재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들이 다루는 물건은 일반 주민들에게는 꿈조차 꿀 수 없는 고가의 사치품들입니다. 최고급 양주나 수입 담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해외 명품 의류, 심지어는 최신형 외제 전자제품까지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손에서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거래되곤 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이자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들은 장마당 자체의 흐름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데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특정 물품의 유통을 독점하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가격을 조절하기도 하며 단속의 칼날을 피해 물건을 들여오는 데 있어 자신들의 권력을 방패 삼기도 합니다.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 특정 상인과 은밀히 대화하는 모습은 그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돈과 권력이 물건을 매개로 끈끈하게 결탁되어 북한 사회의 가장 민감한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현장인 셈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북한 사회의 가장 큰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계급 없는 사회를 외치는 당국의 선전과는 달리 장마당이라는 처절한 생존의 공간에서 물건의 종류와 그 거래 방식이 사실상 새로운 계급 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명백한 진실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식량을 찾아 헤매는 이들, 외부의 문물을 통해 희망을 꿈꾸는 이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하며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이들. 이 세 계층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명확하게 구분짓고 그들의 미래를 규정하는 강력한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장마당의 물건들은 단순한 교환의 대상이 아니라 북한 사회에 숨겨진 진실과 주민들의 복잡다단한 삶의 궤적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중요한 지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물건을 통해 형성된 계급 구조는 북한 주민들에게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존을 위한 또 다른 형태의 투쟁과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물건들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의 씨앗을 심고 어떤 은밀한 외부 세계에 대한 갈망을 키워나가게 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장마당의 물건들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 변화의 씨앗을 심고 은밀한 외부 세계에 대한 갈망을 키워나가리라는 기대를 품는 동안에도 사실 그곳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북한 사회의 단단한 권력 구조가 재확인되고 있었죠. 바로 장마당의 정점에 선 세 번째 계급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물건을 사고 파는 이들도 아니요, 외부 문물로 희망을 꿈꾸는 이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권력의 물건들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더 나아가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죠. 이 세 번째 계급이 다루는 물건들은 여느 장마당 물품과는 확연히 다른 특성을 지닙니다. 가장 먼저 그 어떤 북한 돈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외화가 바로 이들의 주된 거래 수단입니다. 달러나 위안화 같은 외국 돈은 장마당의 핵심 혈액과도 같아서 이 외화를 얼마나 많이 쥐고 있느냐에 따라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들은 주로 무역회사 간부, 당 간부, 혹은 그들과 긴밀하게 연결된 특권층으로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통해 막대한 외화를 손에 넣고 이를 다시 장마당의 거대한 흐름 속에 풀어넣으며 자신들의 부를 더욱 불려나가죠. 이 외화는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북한 사회에서 특권과 권력을 상징하는 가장 확실한 증표가 되기도 하죠. 고가의 사치품 또한 이 세 번째 계급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중요한 물건들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해외 명품 시계나 가방, 고급 양주나 수입 담배 같은 것들이 은밀한 통로를 통해 장마당 깊숙한 곳으로 유입됩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부와 지위의 과시수단이자 서로의 계급을 확인하는 일종의 암호처럼 작동하는 것이죠. 이러한 물건들이 거래되는 현장은 일반적인 장마당의 시끌벅적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어두운 골목이나 폐쇄된 공간에서 소수의 인물들이 은밀하게 만나 거래를 성사시키는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곤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고가의 물건을 사고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장마당 자체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품목의 유통을 독점하거나 시장 내 상인들에게 일종의 보호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장마당의 운영 방식이나 규칙에도 은밀히 개입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을 짜기도 하죠. 멀리서 보면 그저 평범한 장사꾼들 같지만 이들의 뒤에는 강력한 당 간부나 군부의 배경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득 시장 한쪽에서 매연을 뿜으며 등장하는 고급 외제차의 모습은 평범한 장마당 풍경과는 사뭇 다른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차에서 내린 인물이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 특정 상인과 은밀히 속삭이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손가락으로 능숙하게 달러 뭉치를 세는 모습에서는 단순한 상인의 이윤 추구를 넘어선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풍경들은 북한 당국이 그토록 강조하는 계급 없는 사회라는 선전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장마당이라는 생존의 공간에서 물건의 종류와 그 거래 방식이 사실상 새로운 계급 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명백한 진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더불어 깊은 허탈감을 안겨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식량을 찾아 헤매는 이들, 외부의 문물을 통해 희망을 꿈꾸는 이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하며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이들. 이 세 계층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명확하게 구분짓고 그들의 미래를 규정하는 강력한 잣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장마당의 물건들은 단순한 교환의 대상이 아니라 북한 사회에 숨겨진 진실과 주민들의 복잡다단한 삶의 궤적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중요한 지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그토록 강조해왔던 계급 없는 사회라는 선전은 과연 진실일까요? 우리가 장마당을 통해 마주한 현실은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펼쳐지는 이 공간에서 물건의 종류와 그것이 거래되는 방식이 사실상 새로운 계층 구조를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는 명백한 진실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허탈감과 함께 쓰디쓴 현실을 각인시켜주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끼니를 찾아 헤매는 이들, 바깥 세상의 문물을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을 꿈꾸는 이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하며 부와 권력을 거침없이 쌓아 올리는 이들. 이 세 계층은 북한 주민들의 오늘을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맞이할 미래까지도 강력하게 규정하는 보이지 않는 잣대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마치 투명한 벽처럼 이 계층들은 주민들의 삶을 가로막고 각자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는 것이죠. 장마당의 풍경은 단순한 시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오고 가는 물건들은 그저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라 북한 사회가 숨겨놓으려 했던 진실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복잡다단한 삶의 궤적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살아있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낡은 손수레에 실린 강냉이 한 봉지, 몰래 거래되는 중국산 전자기기, 그리고 은밀히 오가는 달러 뭉치 하나하나가 모두 북한 사회의 단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기본 식량을 얻기 위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는 이들의 고단함, 외부 문물에 대한 갈증으로 변화를 염원하는 이들의 희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소수 권력층의 탐욕까지 장마당은 이 모든 감정과 현실이 뒤섞여 펼쳐지는 거대한 드라마의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마당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 방식과 사회 작동 원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쩌면 그 어떤 자본주의 사회보다도 냉혹하고 적나라한 계급사회의 단면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돈과 권력이 물건을 통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또 어떻게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장마당의 사례를 통해 똑똑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현실은 우리에게 북한 사회의 모순과 아이러니에 대한 깊은 충격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잡하고 때로는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 진지하게 사색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줍니다. 그들의 고난과 희망, 그리고 욕망이 물건이라는 매개를 통해 얼마나 생생하게 드러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장마당의 물건들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 사회에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는 증거이자 그곳 주민들의 삶의 궤적을 기록하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북한의 또 다른 얼굴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현실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셈이죠. 이 지표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 사회의 변화와 그 안에 내재된 모순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생존 본능과 더 나은 삶을 향한 욕망이 어떤 형태로 발현될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은밀한 외부 세계에 대한 갈망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